안녕하세요. 미드저니 코리아 전환경입니다. 이번 시간은 미드저니에서 비디오를 만들 때 타임코드를 프롬프트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격 영상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유튜브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비디오를 생성하려면 기본적으로 인물 이미지가 하나 있어야겠죠. 기본 프롬프트 이 정도 사용합니다. 프로페셔널 포토 오브 코리안 액트리스 정도 해주고 요번에는 3대4 정도로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요걸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이 srf 시드와 P코드가 실사에서 시너지가 나는 조합이에요. 요거 며칠 전에 찾았는데 요거 굉장히 귀한 거라서 공유해 드릴 겸 해가지고 소개해 드리는 거니까 요거 꼭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귀한 거예요.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에 비디오 프롬프트를 이렇게 입력을 할 건데 자세한 건 뒤에서 설명을 할 거고, 기본적으로 모션 하이로 생성됐다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모션 하이가 아니라 모션 로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엔 지금 예시에서보다 조금 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보시라고 일단 최대치인 모션 하이로 비디오를 생성합니다. 프롬프트를 보면 앞쪽에 이런 식으로 타임코드를 써주는데 이건 특별한 문법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냥 타임코드다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후에 비디오에 대한 프롬프트가 하나 들어가고 끊고 다시 또 타임코드가 들어가고 비디오에 대한 프롬프트가 들어간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숫자로 된 정확한 코드가 들어가다 보니까 약간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하나 하고 넘어가면, 이미지 생성할 때 이렇게 헥사 코드를 사용해서 샵 FF00 하면 이건 형광 노란색이죠. 형광 노란색으로 솔리드 백그라운드다 라고 입력을 해서 이미지를 생성을 하면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실제 FF00의 노란색은 이겁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이 정도가 나온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온 결과물을 봤을 때 이 헥사 코드가 작동을 하냐 안 하냐 라고 하는 부분은 좀 물음표가 되죠. 대략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라고 제가 보통은 설명을 합니다. 이것도 어차피 노란색이니까 그 정도는 나온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비디오에서 이와 같이 타임코드가 들어가는 프롬프팅도 방금 전에 보신 노란색처럼 아주 정확하게 2초까지다, 0초에서 2초까지다 라고 해서 이게 몇 프레임이고 이걸 계산을 해서 그럼 몇 프레임까지는 요게 나오고 그 다음에는 요게 나온다 라는 칼같이 나눠진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작동을 한다 라고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생성을 해보면 순차적으로는 작동을 합니다. 위쪽에 먼저 입력한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요게 나오는데 이게 정확하게 2초일 거냐, 요건 조금 다른 얘기예요. 여기 프롬프트가 동작이 없는 경우에는 2초보다 전에 요게 끝내는 경우도 있고, 동작이 좀 많은 프롬프트가 있다라고 하면 2초를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타임코드는 대략적으로 작동을 한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작동할 때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부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드저니에서 타임코드 프롬프트를 입력할 때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오해하실 것 같아서 예시를 보여드리는데, 비디오 프롬프트를 입력할 수 있는 비디오 생성인 애니메이트 매뉴얼리를 클릭을 하시면 위쪽에 프롬프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타임코드를 특별히 입력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프롬프트 입력하듯이 쭉 입력하시면 되고, 시각적으로 구분을 좀 더 잘하려면 입력창에서 엔터를 치게 되면 실행이 되는데 여기서 쉬프트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두 줄로 줄바꿈이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나눠서 입력하시면 효과가 더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볼 때 조금 더 구분을 잘할 수 있다 정도인 거예요. 줄바꿈을 한다고 해서 프롬프트가 좀 더 다르게 작동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0초부터 5초까지를 한꺼번에 두 줄로 입력을 하고 실행을 시킬 건데, 일단 한 줄씩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프롬프트를 보면 Who's working to front가 1번이고 그 다음이 줌아웃 이게 2번이고 돌리아웃이 3번인 거예요. 요 순서를 기억해 두세요. 현재 상황을 간략하게 표현하면 지금 이런 상태인 거죠. 카메라가 찍고 있고 인물이 서 있다. 그리고 인물은 한 바스트샷이라고 하는 한 요 정도 사이즈로 찍고 있죠. 이렇게 보이는 부분을 샷 사이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저는 샷 사이즈가 커졌다라고 하면 더 넓은 부분이 보이는 걸 샷 사이즈가 커졌다라고 표현할게요. 넓어졌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일단 샷이 커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걸 반대로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인물이 더 커지는 걸 샷을 더 크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설명할 때 저는
이렇게 잡혀있는 샷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걸 샷이 커졌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입력된 순서가 워킹 투 프롬프트가 먼저니까 이게 먼저 작동을 합니다. 화면에 있는 피사체인 쉬가 샷 사이즈가 이 정도로 돼 있고 워킹 투 프론트로 앞쪽으로 걸어간다 라는 액션이 나와요. 두 번째로 줌 아웃과 돌리 아웃이 실행되는데 이 두 개는 정확하게 나눠지는 게 아니고 거의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같이 실행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돌리 아웃의 경우는 카메라가 뒤로 빠지는 겁니다. 줌 아웃은 렌즈를 사용해서 이렇게 찍고 있던 걸 넓게 줌 아웃이 시키면 더 넓어지겠죠. 이렇게 넓어지는 걸 줌 아웃이라고 그러고, 이 이미지에서는 현재 이 정도 잡혀 있던 걸 샷 사이즈가 더 커지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요.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피사체가 이렇게 움직일 테고 샷 사이즈가 잡혀 있었던 게 이렇게 커지고, 그리고 카메라가 피사체 움직임에 맞춰서 뒤로 빠진다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키면 이런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앞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정확하게 2초에 떨어지진 않아요. 정확하게 2초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소리는 이걸 0.25초, 0.15초 더 잘게 지시한다고 해서 특별히 더 작동을 잘 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는 2초부터 5초까지가 돌리 아웃이고 그녀가 스마일링하고 스탠딩 인 플레이스인 거죠. 1, 2, 3번입니다. 도식에서 나타내면 제일 먼저 일어나야 될 게 돌리 아웃이 먼저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이전 장면에 돌리 아웃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죠. 이렇게 뒤로 빠지고 있었고 여기도 돌리 아웃이 진행되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돌리 아웃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앞에서 어떻게 됐었고 그게 어떻게 이어지는다. 카메라와 피사체를 나눠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 번호는 3번이지만 이 화면에서는 이제 첫 번째겠죠. 돌리 아웃이 되고 있었던 이전 영상이 계속 돌리 아웃이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은 그녀가 웃는 거죠. 스마일링 하고 액션은 스탠딩 인 플레이스라고 해서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웃고 있다가 무표정이 된다 라고 하면 순서대로 작동을 하겠지만, 웃고 있고 제자리에 선다는 동시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웃은 다음에 딱 선다 이런 식으로 끊어져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제자리에 서는 3번과 4번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기억해야 될 건 이전에 워킹 투 프론트라고 해서 이렇게 걸어 나오고 있었죠. 이렇게 걸어 나오고 있던 피사체를 스탠딩 인 플레이스라고 해서 그 자리에 세우면 걸어가다 바로 쓰는 게 아니고, 걸어가다가 일단 천천히 서야겠죠. 쓰다가 제자리에 멈추게 됩니다. 비디오 프롬프트를 만들 때 워킹하고 있다가 스탠딩하면 그 자리에 선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왜 안 멈추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드저니는 자연스러운 영상을 만드는 게 기본입니다. 걷다가 갑자기 서는 건 좀 어색한 영상이겠죠. 이걸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이전 행동인 걷다가 서려면 천천히 멈추고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있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그림을 머릿속에 넣고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비디오를 생성하면 이런 비디오가 생성이 됩니다. 처음부터 전체를 보시면 이런 비디오가 생성이 되는데 살짝 느리게 돌린 거예요. 이렇게 생성된 비디오를 연장을 해서 추가로 프롬프트를 입력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비디오에서 익스텐드 매뉴얼리를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 프롬프트가 입력창에 입력이 되는데, 여기에 추가로 프롬프트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Shift 엔터를 입력하게 되면 프롬프트 창 안에서 줄바꿈이 되긴 합니다. 특별한 효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 사람이 볼 때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 더 보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프롬프트를 보면 이게 아까 기존에 입력되어 있던 거고 이 부분이 새로 입력된 건데 5초에서 9초까지로 나눠지고, 터닝 백하고 워킹 투 백인 거죠. 돌고 그 다음에 뒤로 걸어간다. 그리고 카메라는 팔로우 캠이라고 해서 쫓아간다. 이게 세 번째인 거예요. 이전까지 영상을 머릿속에 넣고 있는 상태에서 실행되는 순서는 터닝 백이 먼저 실행이 되겠죠.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건 이전 동작은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겁니다. 이전 액션이 서 있던 거여서 터닝 백이 나온다고 해서 여기서 바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서 있던 상태에서 앞으로 조금 움직였다가 이런 식으로 돌아야겠죠. 이 부분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는 워킹 투 백이라고 해서 돌았고 뒤로 걸어간다 인 건데, 여기도 백을 쓰고 여기도 백을 썼는데 얼핏 생각하면 이미 돌았기 때문에 여긴 그냥 워킹만 써도 될 것 같긴 한데, 비디오를 전체를 생각을 하면 걸어오다 제자리에 섰다가 터닝 백이 나와서 돌아왔는데, 여기서 워킹을 주면 방향이 전면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한 바퀴 더 돌고 다시 이런 식으로 정면으로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백을 한 번 더 써준 거예요. 진행하던 방향을 이렇게 바꿀 때는 도는 때도 방향을 지시해주고 걸어갈 때도 방향을 지시해주는 게 좋습니다. 카메라는 팔로우 캠으로 피사체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카메라 워킹을 입력을 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전의 카메라 워킹은 돌리 아웃으로 뒤로 빠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피사체가 이쪽으로 가면 갑자기 반대로 확 가는 게 아니고, 뒤로 움직이던 카메라가 일단 천천히 멈추고 그 다음에 방향을 이런 식으로 바꾼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급격하게 뒤로 빠지던 카메라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앞으로 이렇게 튀어가는 이런 식의 방향 전환은 잘 안 되는 편이에요.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비디오를 생성을 하면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이어서 보시면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여기에 추가로 확장을 한번 더 할 건데, 이번에는 함께 썼던 이전 프롬프트를 지워줍니다. 이게 왜 이러냐 하면, 처음에 1초부터 5초까지의 비디오를 생성을 하고 거기에 4초까지 비디오를 생성할 때는 이쪽 액션과 이쪽 액션을 써줘도 별 문제 없이 요 4초가 추가적으로 생성이 됩니다. 이 경우처럼 9초가 생성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4초가 생성이 되게 되면, 그리고 해당 프롬프트들을 같이 적어주면 입력된 프롬프트의 양이 이쪽이 더 많게 돼요. 이 부분이 잘 작동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두 번째 확장부터는 이전에 있는 프롬프트를 지우고 해당 초에 들어가는 프롬프트만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프롬프트의 진행을 보면 워킹인데 방향을 주지 않았죠. 이전 방향을 생각하면 뒤로 걷고 있는데 이후에 다시 워킹이면 방향은 뒤쪽으로 고정이 됩니다. 카메라의 경우엔 이번에는 카메라 움직임에 관련된 게 아니라 줌 아웃으로 지금 샷 사이즈가 이 정도 돼 있는 걸 더 키워라 라고 해서 줌 아웃으로 풀바디까지 샷 사이즈를 키우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 주는데, 이전 카메라 워킹이 팔로우 캠이기 때문에 카메라의 진행 방향은 앞쪽인 거예요. 그러다가 줌 아웃으로 해서 풀바디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 프롬프트에는 카메라 워킹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일단 팔로우 캠으로 쫓아가려는 게 남아있고, 거기에 줌 아웃으로 풀바디까지 가다 보니 이게 천천히 서는, 결과적으로는 이런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비디오를 생성하면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전체를 보시면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3D 애니메이션 스타일을 가지고 이렇게 입력을 할 건데, 이런 스타일의 이미지들이 앞에서 보여드린 실사보다 이런 스타일의 이미지들이 조금 더 카메라 워킹이 확실하게 표시가 납니다. 초반에 비디오 프롬프트 연습하실 때 이런 스타일로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카메라 워킹도 실사보다는 만화적 상상력 같은 게 더해져서 좀 더 확실한 카메라 워킹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0에서 2초에 이번엔 줌인이고 쉬즈 스마일링이에요. 이전 예시에서 그림으로 설명드렸던 부분을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줌인이라고 하면 현재가 풀샷이니까 샷 사이즈가 작아져서 줌인으로 얼굴이 줌인이 되겠구나 라는 걸 대략적으로 감을 잡으시고, 그리고 쉬즈 스마일링이면 줌인이 되면서 그녀가 웃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이렇게 비디오를 생성을 하면 이런 비디오가 생성이 됩니다. 두 번째는 She's Walking to Front죠. 현재 마지막 장면은 여기에 있죠. 카메라 워킹은 돌리 아웃에 줌 아웃 풀바디면 여기에 머물러 있었던 게 일단 줌 아웃이 돼서 전체를 바라볼 건데, 거기까지 갈 때 그녀가 먼저 걸어 나오기 시작하고 카메라가 그거에 맞춰서 뒤로 빠지고 그 다음에 샷 사이즈도 커지겠구나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런 프롬프트로 비디오를 생성하면 이런 비디오가 생성이 됩니다. 동작이 복잡하지 않아서 5초까지 깔끔하게 다 생성이 됐으니까 이후에 프롬프트를 삭제하고 5초부터 9초까지 생성되는 부분을 이번엔 두 개로 쪼갤 거예요. 5초부터 7초까지가
그녀가 앞으로 뛰어나오게 만들고 7초부터 9초 사이엔 크러쉬 줌아웃이라고 해서 급격하게 줌아웃을 하는 걸 이런 식으로 쪼개서 프롬프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녀가 앞으로 뛰어나오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마지막 장면에서 어떻게 이어질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런 비디오가 생성이 됩니다. 두 번째는 크러쉬 줌아웃이라고 해서 굉장히 빠르게 줌아웃을 시키는 방법을 만드는 건데 결과적으로 굉장히 와이드하게 한꺼번에 확 움직이겠죠. 이런 비디오가 생성이 됩니다. 전체 비디오를 다시 보면 이런 비디오가 생성이 됩니다. 이번은 조각조각해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를 이렇게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확장을 2번 할 건데 처음에는 돌리 아웃이고 그녀가 워킹 프론트로 걸어 나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은 러닝이고 줌아웃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녀가 섭니다. 카메라 워킹이 왔다 갔다 하게 프롬프트를 한 거고 피사체도 달렸다가 제자리에 서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게 만든 거예요. 실행되는 걸 보시면 예시를 보시면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카메라 워킹을 하게 되면 비디오가 전체적으로 제자리에 잘 안 서죠. 이 비디오에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이렇게 카메라 워킹 복잡하고 인물도 막 복잡하게 나오면 실제로 저는 제자리에 세우고 싶었는데 2번씩이나 프롬프트를 줬고 그리고 뭐 토킹도 하라고 그러고 줌인 페이스를 하고 했는데 제자리에 잘 안 멈춰서게 됩니다. 타임코드로 순차적으로 입력이 가능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모든 액션이 잘 이뤄지는 건 아니고 미드저니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는 비디오를 잘 생성합니다. 이 예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가다가 멈추고 카메라 워킹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잘 안 돼요.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경우엔 한꺼번에 익스텐드로 이런 식으로 만들지 마시고 이렇게 끊어서 생성하시고 마지막 프레임을 잡은 다음에 거기서 다시 비디오를 생성하는 이렇게 끊어서 생성하는 방법을 추천드려요. 이번 시간에는 타임코드를 활용을 해서 컨트롤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컨트롤이 가능 물음표와 느낌표가 있죠. 저는 가능하다고 말을 하겠지만 편집 프로그램에서 프레임 단위로 편집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면 이게 가능한 게 맞나? 라는 물음표를 찍으실 수 있어요. 시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략적인 순차적인 프롬프팅이 가능하다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고 미드저니가 자연스러운 비디오를 만드는 걸 적당히 순서를 컨트롤한다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발자국 단어는 관성입니다. 갑자기 웬 관성이지?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 관성은 이번 컨텐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핵심적인 내용이지만 한 번도 언급을 안 한 이유가 일단 여기까지 먼저 보시고 이후에 미드저니 비디오는 관성이 작동된다. 이전에 하던 행동이 계속 이어지려고 한다. 라는 걸 이해를 하신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아, 저게 저렇게 돼서 앞에 거랑 이어지는구나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관성이 작동된다 라고 하면 뭐 그런가 보다 하실 수 있어서 정말 말하고 싶었는데 이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라고 점점점으로 설명하면서 관성이란 말을 안 했는데 이제는 관성이라는 단어를 다시 또 머릿속에 넣고 비디오를 처음부터 한번 보시면 아, 그 소리구나가 감이 잡히실 거니까 요거는 다시 처음부터 한번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이번 시간에 핵심 내용인 관성을 마지막 발자국 단어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